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8일 오전 8시 14분이네요. 네. 긴 저도 3일간의 휴가를 마무리하고 주말도 잘 보내고 이제 일요일 좀 생각 정리 시간 집 정리 집 청소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 정비 여러 가지 하고 싶었던 것들 혼자서 극장 가서 영화도 한번 봤습니다. 네, 그 뭐였죠? 이번에 나오는 거? 네. 하나 보고 김윤석 나오는 거 보고 충분히 좀 이제 쉬고 나니까 오늘 일요일인데 월요일날 할까 일요일날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일요일날 미리 이제 어차피 주식은 월요일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주말에 제가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휴가가 끝이 나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일요일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3일간 정리를 좀 할게요. 저도 주식시장 계속 이제 체크는 다 하고 흐름도 다 봤었기 때문에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우선 해외 주식시장은 미증시는 오르락 내리락 하고 결론적으로 종가 기준으로는 보시면 네, 사상 최고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종가 기준 사상.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여기서 치고 나가야 됩니다. 횡보 가격 조정이 안 나오고 횡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치고 나가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다우 산업지수는 이제 핵심적으로 그 중에서 제가 체크했는데 금융주가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회사가 신고가를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습이 앞으로 증시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온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그동안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금융주 얘기, 카카오 얘기, 셀트리온 얘기 세 가지를 다 하나에 담을지 아니면 오늘은 미증시 정리하고 카카오 셀트리온 다 같이 얘기할지 이제 고민이 좀 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제 조정에서 회복 중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금융주들의 움직임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지방은행, 그다음에 하나은행, 신한은행 여러 가지 은행들을 얘기 많이 했는데 카카오는 그동안 계속 제가 카카오뱅크 상장돼봤자 반응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더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셀트리온은 과거에 얘기했던 이제 여기서 셀트리온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거는 백신, 예, 백신 쪽인 것 같다라는 요 부분 좀 합병, 백신 요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제 루머라고 제가 얘기 드리면서 백신 쪽으로 가야 된다 했는데 역시 백신 쪽으로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일단 주주 친화적인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심플하게 좀 정리를 하고 추가적으로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금융주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랑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3셀수의 어떤 움직임,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기관들이 또 더 올렸고 기술주들은 조금 조정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네. 중국 증시도 뭐 크게 무리는 없었고요. 네. 일본 쪽도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럽 쪽 마찬가지. 그래서 글로벌 증시는 좋았다. 결론. 그래서 다음 주는 좀 기대가 된다. 그 중에서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그동안 얘기해왔던 금융주 위주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금융주들도 다음 주 신고가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게 저의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최고치, 가격 최고치가 나와줘야 된다. 안 나오면 안 된다. 오히려 여기서 나와줘야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권주들도 많이 쉬었는데 증권주들도 여기서 좀 치고 나가야 됩니다. 네, 한국금융지주도 카카오뱅크 상장되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본업으로 좋아져야 되는데 본업이 2분기가 다들 좀 안 좋았어요. 증권 쪽은. 그 다음에 보험 쪽, 동양생명, 뭐 메르차제 보험 쪽 이쪽에서 이제 그동안 조정 받았었는데 미국 쪽이 금융주가 지난 주말에 좋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갭 상승하고 치고 나가는 모습, 힘이 없거나 만약에 밀리거나 하면 그러면 또 신고가 가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금융주 보자. 자, 두 번째 카카오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카카오는 여러분의 기대와 어떤 기대감에 대해서 부응하지 못했죠. 예, 제가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여기서 월요일부터 실적 발표도 금요일 했는데 기대치보다는 좋았으나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 대비해서는 좋은 실적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제가 얘기 드렸던 이제 베타 콤플리 현상이 나올까. 이제 더 이상 카카오 페이 상장 기대감이 있는데, 카카오뱅크가 33조 이제 상장되고 장중에 장 초반에 마이너스 막 나더니 결국에는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샀더라고요. 그렇죠? 410만 주. 근데 카카오는 또 외국인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요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카카오 팔아서 그동안 카카오가 무지막지하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예, 카카오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 올라간 걸 팔아서 수익션, 그다음에 카카오뱅크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있잖아요. 예, 지금 카카오뱅크가 뭐 실질적으로 접속하는 사용자 수가 뭐 1,300만 명 정도 된다는데, 신한은행이 900만 명, 일반 우리 4대 은행들이 1,000만 명 이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카카오뱅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실적으로는 이 시가총액이 말이 안 되는데 왜 33조까지 갔느냐? 그거는 앞으로 이 기업이 가지고 갈 마켓쉐어, 앞으로 향후 카카오가 가지고 갈 어떤 그동안 일반 은행들이 할 수 없었던 이 어마어마한 실적, 영업이익이 지금 끽해봤자 2천억, 6천억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지방은행 지금 1조짜리 회사가 JB 전북 6천억을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쉐어를 가지고 있는 지방은행도 6천억씩 돈을 버는데, 이제 카카오가 나중에 정말 본격적인 대출 업무라든지 각종 모든 은행의 업무를 다 장관하게 되면, 그러면 이 가지고 있는 얘네들의 쉐어를 다 뺏어간다면 이 성장성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독점화 될 수도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렇게 될지, 그러면 그동안 지방은행이라든지 기존 은행들은 가만히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고민이 되죠. 저는 투자를 안 할 겁니다. 저는 자문도 안 해드릴 거고요. 저는 원래 기술주에 대한 이런 성장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매출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야 된다면 그거는 이제 본인의 자유의지로 이제 사는 거고, 근데 얘네들이 기대감이 뭐 한없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그들만의 리그니까 저는 거기 리그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고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상장 초기에는 제가 예측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쿠팡 상장되면 절대 제가 매수하지 말라고 했어요. 쿠팡을. 쿠팡은 왜 그러냐면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지금 그런 인터넷 물류업체 하나가 시가총액이 100조 간다는 거는 우리나라 기업에 지금 비해서 너무 말이 안 터무니없고, 전 세계 글로벌 물류 기업으로 성장한다면 또 모르니까, 지금 현대차가 시가총액이 가지고 있는 현대차의 어떤 글로벌 쉐어에서 지금 47조짜리 회사인데, 지금 쿠팡이 그런 가격 100조를 상장 초기에 받았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를 다 독점한다 해도 40조대 물류 기업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 드렸고, 또 적자죠. 흑자도 아니고, 예.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얘기 드리고, 대신에 이제 카카오가 이제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뭐 상승하냐 하락하냐 이 부분에 대비해서 저는 저번에 이제 얘기 드렸던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어떤 얘기를 드리면서, 그리고 SK 그룹주들이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바이오팜이 상장되면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굉장히 조정세를 보였다. SK 그룹주들이. 그 다음에 SK 뭐 케미칼 이런 상장 효과를 봤던 기업들의 주가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다는 점을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카카오에 대한 어떤 투자보다는 오히려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 게임도 조정받고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이런 현상이 오히려 지금 카카오뱅크도 오히려 상장되고 신고가를 같듯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더 투자 수익 측면에서 기간 대비 기회비용 측면에서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저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카카오뱅크는 어느 정도까지 기대감이 형성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에 다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렇고 삼성전자도 좀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것 같고요. 그렇죠. 서서히 조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쪽으로 이제 집중하면서 그다음에 SK 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셀트리온도 그런 이제 백신 시장에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결국 백신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가 제가 봤을 때는 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가 끝이 없듯이 독감 예방 접종 맞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독감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감기가 안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감기는 저도 독감 예방 접종 받았는데 그게 계속 감기 걸렸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작년 겨울에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진짜 콧물 한 번 안 걸렸습니다. 마스크의 효능이 정말 너무 좋구나라는 생각도 가진 반면 너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좀 힘들었던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셀트리온 역시 자꾸 떨어지면 주가 관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계약을 브라질 이슈를 하나 내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 뭐 계약 이슈를 내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는데, 이제 실적 발표하면 이제 어떻게 될지 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생각했던 게 실적 발표를 했어요.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투매가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 그 투매 물량을 한번 잡아볼까 했는데 역시 기회를 안 주네요. 셀트리온은 그냥 이게 쉽게 기회가 안 옵니다. 셀이 여기서 10만원 언저리 쪽으로 가면서 실적이 좀 이거죠.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작년 대비는 좋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기대치보다는 좀 안 좋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받고, 그러면 그 투매 물량을 좀 받으면 이 지금과 같이 뭐 그러니까 백신 이슈라든지 뭔가 새로운 이슈를 하나 통통 터뜨리면,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발력이 굉장히 강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좀 떨어지면 사야 되는데 했는데 안 떨어지고 그냥 바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쪽은. 특히 이제 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아쉬움이 있고, 셀트리온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좋고 우량한 주식을 자문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저에게도 도움이 되죠.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같은 바이오 주식이 있습니다. 지금 순수 바이오는 제가 추천 안 해드리고 있어요. 완전 순백한 순수 바이오만 하는 애들은 제가 잘 추천하기가 힘든 게, 솔직히 나이백이라는 기업이 지금 4천억짜리 회사인데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제가 여러분들께 보장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뭔가 믿는 구석이 없는 거죠. 제가 현대차 같은 기업을 쌀 때, 저렴할 때 얘기를 드리는 것과, 방금 또 금융주에 우리 금융을 그냥 대놓고 방송 중에 우리 금융 괜찮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수익 날 거예요, 10,000원대 사시면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 라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때 과감하게 이 고점 돌파하면서 더 추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뭐 끼해봤자 뭐 5에서 10% 차이지만 그래도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자문을 해드리는 것과는 차이가 크죠. 왜? 우리금융이라는 회사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할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은행은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국민은행 제가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이백이라는 회사는 여러분이 모른다는 거죠. 저도 모르고요. 제가 기업 방문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업이 진짜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잘 돼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도 대답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회사가 뭐 갑자기 뭔가 헬릭 스미스처럼 임상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발표가 되면 끊임없이 하락할 수 있고, 심한 경우는 신라젠 같은 일도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바이오 기업은. 그냥 100개 바이오 기업 중에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은 5개가 안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바이오 100개 기업이 10년 지나면 최소한 20개 정도는 정말 계속 그 국가에서 이렇게 허용해주는 한도 내에서 살아나갈 수는 있겠지만, 국가에서 손을 놔버리거나 아니면 회사가 재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투자가 유치가 안 되고 임상이 발전이 안 되면 매년 한두 개씩은 사라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추천해 드릴 수 없는데, 셀트리온은 좀 다르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기업이고 충분히 상장된 이후에 기업이 투명해진 상태인데,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싸지면 굉장히 좀 기회가 오는 거죠. 근데 늘 저도 지켜보고 있지만 기회가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마침 딱 휴가 딱 들어가자마자 막 주가가 막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하면서 저도 진짜 안타깝지만 안녕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기존에 있는 분들, 주주님들은 다행이겠죠. 여기서도 이제 투매가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이제 다음 주나 뭐 이제 앞으로 셀트리온을 체크해야 될 이제 첫 번째 핵심 이슈는 뭐다? 네, 실적. 실적을 어떻게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좀 앞으로 이제 그 방향성이 좀 잡힐 것 같고요. 그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네, 서정진 또 이제 백신 한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똑같죠. 레키로나 성공했기 때문에 백신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이 예,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이런 이제 앞으로 향후 모습들이 셀트리온은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금력도 있고 뭐 기술력도 있고 아니면 네트워크도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 뭐 꼭 굳이 자체 생산이 안 되더라도 기술 협정을 해서 만들어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쪽인 것 같아요. 모더나나 지금 주가의 움직임도 다 그쪽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백신을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다 우리나라 사람 다 맞아도 또 매년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치료제는 가격이 너무 솔직히 얘기드리면 레키노나주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백신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일단 맞고 시작하는 느낌이라면 치료제는 그냥 자연 치유가 되는데 굳이 내가 백만원 뭐 100에서 200만원 정도의 돈을 내고 치료를 받을 정도의 중증 환자가 아닌 이상은 무리하게 안 맞지 않을까. 예,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면 어떤 시장성은 백신 쪽이 좀 높지 않겠는가. 우리나라 국민들만 계속 반복적으로 맞는다 하더라도 우리 독감 백신 매년 맞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착안한다면 백신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셀트리온은 백신, 그렇죠? 카카오는 베타콤플리, 그리고 은행주는 신고가. 요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요렇게 좀 한 번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개 같이 다 나눠서 해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전체 큰 그림을 좀 그렸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약주들도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좀 많이 보고 있는 게 이제 우량한 제약주들이 있는데, 이제 굉장히 우량한 제약주들이 저평가된 제약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들이 언제까지 저평가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그것도 문제죠. 신풍제약은 저평가가 아니죠, 그렇죠? 신일제약 같은 경우 이게 뭐 지금 65점 대비, 일양약품 이런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기업이죠. 이런 게 67%씩 작년 대비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국제약품 네, 많이 빠져 있죠. 예. 이런 것들이 동화약품, 종근당제, 약, 우리 다 알고 있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반토막 나 있다는 거는 또 한번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고요. 예. 또 그 다음에 뭘 볼까요? 뭐 정리해 보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삼성그룹주들은 뭐 그냥 계속 이 정도 상태고, SK그룹주는 카카오의 그룹에서 보여줬던 전신의 모습을 봤고, LG 쪽이 실적이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S도 뭐 나쁘지 않죠. GS도 실적 발표 했는지 모르겠는데 했나? GS 리테일 8월 9일이면 내일이네요. 그렇죠. GS도 실적이 좋을 겁니다. 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예요. 그래도 주가가 지금 모든 기업들이 서프라이즈기 때문에 별로 반응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 기업이 실적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휴가 갔다 오신 분들도 이제 좀 이제 일상으로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한 걸음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항상 주식시장도 경제를 대비해서 3에서 6개월 정도 앞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항상 준비를 잘 해야지 주식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하루가 되든 30분이 되든 준비한 자세를 갖자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